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68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서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이 얽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싸며 장인옥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아들 집에 갈 때면 늘 이런 기분이었죠. 전직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던 그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가족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이 또 얼마나 반가워할까? 버스에서 내려 아들 이도윤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장인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8살인 아들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며느리 한설인과 결혼한 지도 이제 3년째였습니다. 손주 소식이 없어 아쉽긴 했지만 젊은 부부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르며 장인옥은 가방 속 샤인머스켓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송이에 15,000원이나 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큰 지출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 문을 열어준 며느리 한설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35살의 설인은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꽤 알려진 인플루언서였어요. 평소에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특히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 선물로 가져온 게 있어서 그랬어. 도윤이는 어디 갔니? 회사 야근이에요. 요즘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며 장인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에 보던 소파와 테이블이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테이블이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어머, 이 테이블 새로 샀구나? 꽤 비싸 보이는데. 아, 네. 좀 투자했어요. 집 인테리어도 중요하잖아요. 설인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장인옥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안이 거의 텅 비어 있었거든요. 김치와 반찬 몇 개, 그리고 생수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 집에 먹을 게 없네. 도윤이가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요즘 바빠서 대부분 외식해요. 집에서 해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장인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 저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무슨 행사? 김 의원님 후원의 모임이에요. 저희 채널에서 정치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 일이 많거든요. 설이는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파 위에 놓인 초대장을 보여주었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의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습니다. 장인옥은 그 초대장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는구나. 네, 요즘 보수 정치인들과 네트워킹하는 게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거든요. 구독자들도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고요. 그때 장인옥의 시선이 설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가방이었는데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화려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장인옥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가격대로 보였습니다. 그 가방 참 예쁘다. 새로 산 거니? 아, 이거요? 후원회에서 감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꽤 괜찮죠? 설이는 가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장인옥은 그 가방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자신이 15,000원짜리 포도 한 송이를 사오는 것도 고민했는데 며느리는 훨씬 비싼 가방을 선물로 받고 있었거든요. 선물로 주다니 참 좋은 분들이구나. 네, 정치인들은 이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저희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거든요. 장인옥은 샤인 머스켓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어. 도윤이가 좋아하는 포도야. 아,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도윤이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과일은 잘 안 먹어요. 설인의 대답에 장인옥은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에 대한 반응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도윤이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장인옥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설인의 방을 지나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 여러 개의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장인옥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한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는 되어 보이는 가방들이 모두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평생 하나 사기도 어려운 가격의 가방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 건지 궁금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장인옥은 설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설인아, 가방을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아, 네.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많아서요. 의상도 중요하고요. 설인의 대답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옥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만으로 그런 고가의 가방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이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저도 수익이 있어서 괜찮아요. 요즘 정치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설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심코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후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정치인들이 저희 채널을 좋게 봐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세요. 장인옥은 그 말에 조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후원이라니 어떤 후원을 받는 거야? 여러 가지요. 행사 참석비도 주시고 가끔 선물도 주시고 제가 보수 성향 콘텐츠를 만드니까 그쪽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죠. 장인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는데 며느리는 정반대 성향의 정치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치 성향은 개인의 자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설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인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로 바뀐 가구들, 비싼 가전제품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고급스러운 소품들까지.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머니, 차 드실래요? 설인이 찻잔을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장인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찻잔마저도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죠. 참 좋은 찻잔이구나. 이것도 새로 산 거니? 네, 손님 올 때를 대비해서 좀 괜찮은 걸로 마련했어요. 설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덧붙였어요. 요즘 제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거든요. 정치 콘텐츠 중에서는 꽤 성공한 편이에요. 와, 10만 명이나 되는구나. 대단하다. 장인옥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점도 생겼어요. 유튜브 수익만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입원이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10만 구독자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 광고 수익만으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지만 다른 수익원도 있어요. 후원이나 협찬 같은 거요. 설인의 대답을 들으며 장인옥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윤이 공무원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데 설인의 수익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집의 생활 수준을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후원은 주로 누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특히 정치인분들이나 그분들과 친한 기업인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한다고 생각해서 응원해 주시는 거죠. 서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옥은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표현에 조금 거슬렸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올바르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성취. 이런 것들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인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서린이 말하는 방식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가치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가족이나 이웃,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개인이 성공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려고 해요. 서린의 대답에 장인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도윤은 반가워하며 장인옥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어둡고 피곤해 보였어요. 장인옥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모습에 장인옥은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요. 도윤은 대충 넘기려 했지만 장인옥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30여 년간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이었죠. 서린이 도윤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포도 가져오셨어. 샤인머스켓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도윤의 말에 장인옥은 조금 서운했어요. 예전에는 언제든 와도 좋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랬어. 요즘 자주 못 봐서. 아,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일도 일이고 집안일도 복잡하고. 도윤은 말을 흐리며 서린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장인옥은 그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며느리 앞에서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겨 먹어야지. 냉장고에 반찬도 별로 없던데. 요즘 외식을 많이 해서요. 집에서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서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표정을 보니 그게 자발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옥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많이 꾸몄구나. 가구도 다 새로 바꾸고. 네, 좀 투자했어요. 집도 자산이니까요. 서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장인옥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았니? 저희가 번 돈으로 한 거니까 괜찮죠. 서린의 대답에 도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씻고 올게요. 도윤이 화장실로 들어간 후 장인옥과 서린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린아, 혹시 도윤이랑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일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서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장인옥은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지통에서 뭔가 찢어진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인옥은 호기심에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뭔가 계약서 같은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장인옥이 찢어진 종이를 들고 물었을 때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장인옥은 이미 몇 글자를 읽었어요. 차용증이라는 글자와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도윤과 서린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거 차용증 아니니?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야? 아, 그건. 서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찢어진 종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거 차용증 같은데 너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니?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버려놨어?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장인옥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500만 원을 빌린 거야? 도윤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뭘 사실은? 빨리 말해봐.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장인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자신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한테? 언제? 작년에. 집 보증금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드렸잖아요. 장인옥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도윤이 전화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 돈 말이구나. 그런데 차용증을 왜 찢어버린 거야? 서린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갚기로 했는데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다고? 장인옥은 황당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비싼 물건들이 널려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니요. 그런데 이 비싼 가구들은 다 뭐야? 명품 가방도 그렇게 많이 사놓고 형편이 어렵다고. 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고. 이미지 관리가 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장인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자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갚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이 비싼 것들부터 처분하면 되지 않니? 서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장인옥은 며느리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당당하다니요. 장인옥은 서린의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다니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계획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서린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에 놓인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이런 것들도 다 자산이에요. 명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져요. 장인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명품을 사고 그걸 투자라고 하다니요. 그럼 그 자산을 팔아서 빌린 돈부터 갚는 게 순서 아니니? 어머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팔면 손해거든요. 좀 더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서린의 말에 도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먼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서린은 도윤에게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옥은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이해할 수 없어졌어요. 중요한 일이 뭔데? 제가 하고 있는 정치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장인옥은 서린이 말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전파하는 건데? 자유시장 경제의 우수성,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서린은 마치 강의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인행에게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런 걸 전파하려면 먼저 본인이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빌린 돈을 안 갚는 게 정당한 대가야? 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죠. 저희는 안 갚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갚기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이 집을 봐. 어디가 어려워? 장인옥은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비싼 가구들, 고급 가전제품들, 명품 가방들. 이 모든 게 자신들이 빌려준 돈으로 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서린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나이 든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서린아,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왔어. 들어온 여성은 서린의 어머니인 한영란이었습니다. 61살의 한영란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보수 정치인의 부인이었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고압적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장인옥이 인사를 했지만 한영란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김 의원님 후원회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해.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네, 어머님. 준비 다 해놨어요. 서린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장인옥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에게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던 서린이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영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인테리어 잘했네. 역시 우리 딸이야. 감사해요, 어머님. 장인옥은 한영란의 말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위해 쓴 돈이 자신들이 빌려준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영란이 장인옥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도윤이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한영란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장인옥과 도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아, 정말 괜찮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힘들어요. 도윤이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가 변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정치인들이랑 어울리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검소하게 살자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계속 비싼 걸 사요. 장인옥은 아들의 고민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그것도 제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서린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옥은 아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분명 며느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때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한영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서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장인옥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들을 수는 없었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영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내일 일 잊지 마. 한영란이 나가려다가 갑자기 장인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서린이한테 무슨 불편한 말씀 하신 거 아니죠? 장인옥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족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요. 가족 이야기요? 어떤? 한영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한영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돈 이야기 같은 거 하신 건 아니죠? 장인옥은 한영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빌려준 돈 말인데요. 한영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빌려준 돈이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추궁하세요? 500만 원인데 추궁이 아니라 약속대로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한영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500만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 장인옥은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 그걸 하찮게 여기다니요. 저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평생 모은 돈인데. 평생 모은 돈이 고작 500만 원이에요? 한영란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인옥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약속이요? 가족끼리 무슨 약속이에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영란의 말에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아니죠. 저희가 빌린 거니까 갚아야 하는 게 맞아요. 도윤 씨는 참 답답하네요.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자식한테 돈 받으려고 해요? 한영란은 도윤에게도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설인이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한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인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런 때는 확실하게 말해야 해. 한영란이 장인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고작 500만 원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가치관이 뭔데요? 장인옥이 반박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게 올바른 가치관인가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그런 꽉 막힌 생각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투자할 때예요. 당장 500만 원 받는 것보다 우리 딸이 성공해서 나중에 더 많이 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한영란의 말에 장인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공이 뭔데요? 부모한테 빌린 돈도 안 갚으면서 무슨 성공을 해요? 어머님,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한다고. 네, 우리 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투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경제 원리거든요. 장인옥은 한영란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라니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영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한영란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설인아. 이런 때 확실히 해둬야 해. 우리 딸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해요? 구박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예요. 장인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게 구박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작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요? 우리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아세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장인옥은 비웃었습니다. 남의 돈 받아서 명품 사고 그걸 자랑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요? 명품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공했다고요? 빚도 안 갚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한영란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딸한테 빚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쟁이가 아니라 뭐예요? 돈 빌려놓고 안 갚으면 빚쟁이 맞잖아요. 그때 한영란이 장인옥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딸을 모독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의 가치를 뭘 알아요? 한영란의 말에는 명백한 계급의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인옥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보면 알죠. 평생 5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그런 인생 사신 분이 한영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인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 딸은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구박하면 어떡해요? 장인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씩 번다고요? 그럼 500만 원은 더 쉽게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투자한다면서 왜 빌린 돈은 안 갚아요? 한영란이 갑자기 장인옥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만하라니까요. 우리 딸한테 왜 이렇게 구박해요? 어떻게 저를 밀어요? 장인옥이 뒤로 휘청거리자 도윤이 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다고. 당신네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하는 말이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영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딸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장인옥은 한영란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인옥은 한영란에게 밀려 뒤로 휘청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68세의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급히 달려와 장인옥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한영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은 건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구박당하고 있는데. 구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장인옥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영란은 더욱 거세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빌린 돈을 안 갚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또 그 소리예요? 고작 500만 원 가지고. 한영란이 말하다가 갑자기 장인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당신 지금 우리 딸을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당신이 아는 사실이 뭐가 있어요? 한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설인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우리 딸이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한영란이 갑자기 장인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딸한테 사과해요. 사과요? 제가 왜 사과해야 해요? 빚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으니까 사과하라고요. 장인옥은 한영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한영란이 더 세게 잡았어요. 놓으세요. 사과하기 전까지는 안 놔요. 그때 한영란이 장인옥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장인옥은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하라고요. 한영란이 장인옥의 머리채를 당기자 장인옥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도윤이 급히 달려와 장인옥을 일으켰습니다. 장인옥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윤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한영란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지킨 거예요. 당신네 어머니가 먼저 모독했잖아요. 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라고요. 장인옥이 바닥에 앉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딸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빌린 돈을 안 갚으면 그런 소리 들어도 당연하죠. 한영란이 다시 장인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당신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설인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설이나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런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해. 한영란은 설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장인옥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국회의원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국회의원이랑 친하면 뭐가 달라져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그 소리네요. 정말 답답해요. 한영란이 갑자기 장인옥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허름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우리 딸 명품 가방을 뭐라고 해요? 그 가방이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다고? 이런 싸구려가 소중해요? 한영란이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방에서 장인옥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장인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껴 쓰던 가방을 이렇게 대하다니요. 짓이라고요? 이건 짓도 아니에요. 진짜 짓은 우리 딸한테 하는 일이에요. 그때 장인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빨리 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한영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요? 뭐하러? 도움이 필요해서요. 도움이라고?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려고요? 해코지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영란이 갑자기 장인옥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왜요? 제 남편한테 전화 못 하나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요. 장인옥은 휴대폰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 이상현과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어요. 여보, 빨리 와주세요. 도윤이 집으로.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전화 너머로 이상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설명하기 어려워요. 빨리 와주세요. 한영란이 장인옥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네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편까지 불러들이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딸한테 상처 준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장인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고 온몸이 아팠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장인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발,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한영란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우리 딸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이상현은 동네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는 그였어요. 전직 노동운동가로 평생을 거칠게 살아온 그이지만 아내 장인옥 앞에서만큼은 늘 온화한 남편이었습니다. 러닝머신의 속도를 올리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뭐야? 평소 아내는 운동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전화를 했을까요?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뭔가 절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상현은 러닝머신을 급히 멈췄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절박한 톤은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도윤이 집에.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아내를 향해 뭔가 거칠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설명하기 어려워요. 빨리 와주세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러닝머신에서 뛰어내려 운동복 차림 그대로 체육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저씨, 운동 끝났어요? 직원이 물었지만 이상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운전하면서 이상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누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전화에서 들린 여자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신호등에서 멈춰 서며 이상현은 아내와 함께한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할 때 만난 이노기는 여성운동가였어요. 두 사람은 사회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은 늘 서로를 지켜줬어요. 이상현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노기가 힘이 되어줬고 이노기가 육아와 살림으로 힘들어할 때 이상현이 도와줬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지였던 거죠. 그런 아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절박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이상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동지를, 내 아내를 누가 감히. 이상현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온화하게 살아온 그이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이상현은 차를 대충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운동복에 운동화 차림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아내를 빨리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12층에 도착해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들이 서로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사과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상현은 그중 하나가 아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여자가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현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나다. 아버지야. 안에서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이어서 도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상현은 아들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내 장인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여자가 아내 앞에 서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상현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주목했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한영란이 이상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곧장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인호가 무슨 일이야? 머리에서 왜 피가 나? 여보, 제가. 장인옥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지만 한영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네 부인이 우리 딸한테 모독적인 말을 해서 제가 조금. 이상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영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70년 인생에서 쌓인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조금이라고? 네, 그냥 조금 말다툼하다가. 말다툼이라고? 이상현이 일어났습니다. 키가 1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금의 그는 거대해 보였어요. 내 아내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게 말다툼이야? 그건 실수였어요. 한영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상현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실수라고? 이상현은 한영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 보네. 아저씨,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보면. 이야기? 이상현이 비웃었습니다. 내 동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때 이상현의 시선이 거실 중앙의 유리 테이블에 머물렀습니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 테이블이었어요. 이 테이블 새로 산 거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상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려고? 도윤이 놀라며 말했지만 이상현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현은 양손으로 유리 테이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바닥에 내리쳤어요. 쾅쾅! 거실에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유리 테이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상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 테이블 하나가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500만 원보다 소중한가? 이상현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한영란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저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라고. 이상현이 한영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내 머리에서 피를 내놓고 갑자기라고 하는 거야?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는 똑같지. 이상현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돈을 안 갚겠다는 거지.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 갚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상현은 설인이 메고 있던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가방 하나면 우리 돈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제 일에 필요한 거예요. 일에 필요하다고. 이상현이 비웃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명품 사는 게 일이야? 한영란이 다시 나섰습니다. 아저씨, 너무 과격하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요. 할 말이 있다고. 이상현이 한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해봐.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말해봐. 그건 어르신 부인이 먼저 우리 딸을 모독해서. 모독이라고. 이상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빌린 돈 갚으라는 게 모독이야?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말하는 방식? 이상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런 웃긴 소리는 처음 듣네. 그때 장인옥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상현이 급히 아내를 부축했어요. 인호가 괜찮아? 여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장인옥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이상현은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를 무시한다니요. 무시한다고. 이상현이 한영란과 설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설인이 말하려 했지만 이상현이 막았습니다. 그럼 뭐야? 존중하는 거야? 저희는. 닥쳐. 이상현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평생 온화하게 살아온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너희 같은 것들이 존중을 아냐? 한영란이 겁을 먹었는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저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이상현이 한영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흥분하지 말라고. 저도 의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이상현은 한영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나가라고. 이상현이 한영란을 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영란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라고. 이상현이 한영란을 현관문까지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내를 건드린 년을 내쫓는 거야. 집이 어디가 당신 집이에요? 여기는 우리 딸 집이라고요. 우리 딸 집이라고. 이상현이 갑자기 멈춰 서며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딸한테 물어보자. 너 정말로 우리한테 빌린 돈 안 갚을 거야?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현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대답 안 해?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언제? 그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만 더 주세요. 이상현이 비웃었습니다. 한 달? 네. 좋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저녀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안 돼. 이상현이 한영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우리 앞에서 다시는 거만하게 굴면 안 돼.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상현은 한영란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해둬.
한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요? 우리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 그리고 이상현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이상현은 아내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인호가 병원에 가자. 괜찮아요, 여보. 그냥 조금 놀란 거예요. 놀란 게 아니야. 머리에서 피가 났잖아. 도윤이 양쪽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관리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상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해.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돈은 꼭 갚을게요. 한 달 안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상현이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야.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약속대로 부모님께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설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상현의 칠순 생일날 장인옥은 소박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도윤도 함께 자리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들아. 이상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잔치야. 가족이 함께하는 거 말이야. 장인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돈이나 명품보다 소중한 게 있죠. 뭔데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세 사람은 작지만 따뜻한 식탁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분노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에요.